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지껏 이런 그 출범식에 앞으로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크게 내가 필요 없는 시간을 맡았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오늘은 좀 불필요하다, 그냥 됐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으로의 그 운동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게 됐는데요. 사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 되는 그때 입시 사교육이 사라진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2012년 우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7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사실은 이 선행교육규제법도 한 반 정도 이루어졌고 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도 올해 성사될 겁니다. 국회를 통과할 겁니다. 지금 국회 그 법안심사 소위에 24번째인가 5번째로 지금 테이블에 올라갔고 6월에는 아마 이제 논의를 할 거고 올해 내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사교육 문제도 영어 조기교육 문제도 상당히 해결했습니다. 요즘에 영어 조기교육 거기에 맹신하는 부모들은 약간 그 시대착오적인 부모들이라고 그렇게 코너로 몰리는 듯한 느낌 받습니다. 중앙일보가 아주 대대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그 기사를 쓰는데요. 제철 교육을 많이 시키는 부모들이 요즘엔 대세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저렇게 돼서 남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좋은 대학 한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대학 서열 체제를 무너뜨리자 하는 그 6번째 그 공약을 이렇게 이제 출범식으로 이제 운동으로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좋은 대학 100플랜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했죠. 아까 윤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서는 비장의 승부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회원들도 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설명하니까 어쩌라고 잘해 보십시오. 가슴 속에 어떤 이렇게 의욕의 흥분이 솟구치지 않는 그런 무료한 이야기를 좀 하는 좋지만 굳이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김승현 쌤이 복직한 건 아니지만 때가 돼서 김승현 쌤이 책임자로서 학교로 복직하고 나서 한 4년 문을 좀 닫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성과 같은 존재 김성수 선생님께서 아까 윤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나서 이분이 이제 이 창고에 4년 동안 묵은 구상품을 다시 털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세일즈할 것이냐 생각하다가 이제 이분이 대학 입학 보장제라는 방식의 그 리모델링 신상을 좀 내놓은 거죠. 이분이죠. 김성수 선생님의 그 꾀는 그겁니다. 꾀는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더 이상 대학 체제, 대학 구조개혁, 대학 혁신 플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대학 서열 타파, 이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부모들의 가장 절절한 그 필요하고 엮어라. 그게 바로 대학 입시다. 그러니까 대학 체제 개편은 뒤에 숨기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대입시를 가지고 흔들어라. 이제 이런 그 문제의식을 이제 갖고 이 이제 대학 입학 보장제를 시작을 하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이제 대선 공약 컨퍼런스에 한 100인 정도 초대했는데 광노현 서울 전 교육감께서 오셔서 이분은 진보 진영의 이제 대학 체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고 잘 알죠. 진보 진영의 교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그 대학 입학 보장제를 좀 보면서 이제 그 김승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학 진보 진영에서 대학 체제 개편, 공동학위제, 공동선발 이런 거 하고 대학 입학 보장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수현 선생님이 멈칫하면서 무슨 차이가 있더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대답을 못하고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제가 옆에 있었으면 단칼에 설명을 좀 해주셨을 텐데 김수현 선생님도 오랜 동안 학교에 쩌들어 살면서 이제 운동 감각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없으니까 이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이나 그 교수 그룹들이 내놓는 대학 체제 개편, 대학 서열 타파를 위한 대학 구조 개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는 다 건축가들의 설계도 언어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통합국립대학 설립을 포함하는 대학체제 개편 촉구 기자회견,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 학벌 타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심 있으세요? 다 이거는 설계자들의 언어입니다. 설계자들의 언어.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실제로 이 관심, 우리 국민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예요. 실제로 유익한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학 입시 체제를, 대학 체제 개편을 설명하는 언어로 끌어당겨야겠다 하는 김성수 선생님의 말씀을 옳다. 그래서 대학 입학 보장제라는 그 이제 깃발을 저희가 이제 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이 지금 대학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수많은 담론, 좋은 대학 100플랜, 혁신대학 100플랜 포함해서입니다. 그것과 우리 대학 입학 보장제의 차이는 설계도, 이 설계사들끼리의 언어인 이 설계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야, 이 주택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런 식의 설명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아니 이게 설계도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여기 입주하고 싶으세요? 입주하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설계사로서 이제 이렇게 통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반 국민들은, 입주민들은 모쪼라고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조감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조감도를 보고 사람들이 설계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대학 입학 보장제란 설계사들이 극도로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정리한 것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우리 아이와 나의 일상에 이런 혜택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감도인 겁니다. 대학 입학 보장제라는 것은. 따라서 대학 입학 보장제라는 것은 한편으로 입시로 설명하지만, 입시로 설명해서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누리게 하면서, 그러나 한국 교육의 미래, 고등교육의 미래를 재편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종합적인 플랜이 숨어 있는 겁니다. 다 설명 안 하고 입시로만 구멍을 뚫어준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알기 쉬워합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알기 쉬워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등교육 관계된 토론회를 우리가 했더니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5명, 아니 전문가들, 일반 시민들 1명도 안 오고요. 대학 입학 보장제를 첫 번째 토론회 했더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역대 토론회 중에서 가장 많은 토론자로, 그리고 방청객으로 이렇게 와서 열띤 토론에 참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단체가 출범식을 한다고 하니까 대학 입학 보장제 출범식,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방성기라는 분인데 오랜 동안 우리나라 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본인 스스로가 거의 직업을 가진, 자기 직업 외에 관심사로 1순위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입학 보장제 노. 왜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사교육비 많이 줄어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고졸생들을 대학에 들어가기도록 부추기는 일을 하는 거고, 실제로 고졸생들이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고졸생이 대학을 가더라도 나중에 또 채용 시장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편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말하자면 시비가 아니고 건강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이건 이렇고 저렇게. 한 30분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대화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편하게 아주 깊은 얘기까지 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대학 구조개혁과 혁신에 대한 그 어떤 그 방안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한 국민이 고등교육 혁신 플랜에 대해서 30분 동안 전화상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대학 혁신 플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래? 말 못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이분 같은 분이 우리 이메일 보고 한 번도 연락 안 한 분이 10년 동안 이 출범식을 듣고 딱 전화해가지고 그 말은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전화를 했지만 가슴속에 뭔 말인지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속에 수많은 의문이 이제 들끓는 거죠.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보세요. 꼬리에 꾸는 질문들 아까 김성수 선생님이 효과적으로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다 해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진짜 100% 보장되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점차로 강제로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대학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 숫자를 넓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그리고 연구대도 들어오냐. 연구대 들어오면 안 된다.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대학 교육의 질을 가지고 수많은 대학을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수많은 국민들을 이야 거기 대학 교육의 질이 좋아? 그렇게 해서 자꾸만 참여하는 시민들과 참여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참여하는 가입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려고 하면 그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대학들의 교육 혁신이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연구대가 떡하니 들어오면 거긴 뭐 그 원래 좋은 대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들어오려고 해도 나중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대학 교육에 그러면 이 대학 참여대학 여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실제 되겠네. 그러면서 몇 등급부터 가능하냐? 이거는 다 나중에 국가에서 알아서 해줘. 먼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야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복잡한 고등교육 개편 논의는 우리 시민들의 논의에 일상의 논의인 적이 없었습니다. 다 교육부,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도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도 몰라요. 그 위에 아주 일부의 진보적인 사람들 그리고 정부에 하청받아가지고 연구하는 일부의 교수들끼리의 한 담론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 위에 있는 그 추상적 담론이 시민의 일상의 담론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볼 만한 겁니다. 우리 일상의 언어로 끌어당겨진 그런 담론인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려왔어요. 대학 입학 보장제라는 말로. 그래서 저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좋은 거다. 이건 상서로운 징조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죠. 그게 뭐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후는 이런 질문이니까 이해에 기반한 추가적 질문이고 그 질문은 입주민의 질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가 들어야 되는 질문이고 그 과정이 매우 의미 있는 선순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목표는 이겁니다.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운동을 개선해서 정부가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률 제정 후에 4년 내에 10개 대학이 그 참여 10개 대학이 성과를 거두면 끝납니다. 전국의 대학 4년 대학 203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5%그 정도 되는 대학이 야 정말 괜찮은 대학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그 대화에 오르내리는 순간 이 프로젝트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희망대학을 더 끌어당기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법률을 제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리고 그 단계 이후에 한 4년 정도 참여하는 소수의 대학을 강도 높은 교육 혁신을 통해서 괜찮은 대학으로 시민들에게 박수받도록 하는 것, 요까지만 되면 그 후는 끝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10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한 4년, 그러나 그 법률 제정까지 가는 과정들은 적어도 1, 2년 이상 걸리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는 전국적 설명운동을 해서 2019년까지 법률 제정을 완료하겠다. 이런 겁니다.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분들이 지금 다 대선 후보로서 이전에는 내놓지 않는 대학 구조개혁, 대학 혁신 방안에 대해서 내놓기 시작합니다. 공동학위제.
뭐 서울대 같은 뭐 거점 국립대학 10개 이상을 서울대학 수준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방식. 뭐 해서 복잡한 통합형 뭐 이렇게 무슨 뭐 대학 체제. 뭐 이렇게 내놓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입학 보장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뒷문을 앞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어야 될 좋은 대학들의 네트워크를 이 사람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공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입시와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그 뒤에 대학 체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저렇게 후보들마다 내거니까 우리는 이어붙이자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의 전략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우리 어제 김성수 선생님하고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 운동의 전략을 다 세우고 출범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용 만드는 것까지만 하고 출범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전략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물론 전략은 있습니다. 예, 국민 설명회도 하고 뭐 이렇게 교수들 변화도 시키고 기관과의 MOU 하고 뭐 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학과 알림 운동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담론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합의도 도출하고 또 이제 뭐 수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남아 있죠. 사실은 다른 과제에 비해서 이 과제는 그 건너야 될 그 강의 심연이 계곡의 심연이 너무 깊어요. 우리는 안을 만드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건너야 될 심연은 엄청 깊으면서 저기까지 저 멀리에 계곡의 반대편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저걸 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처럼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그래도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심연을 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의 역량으로 안 되는 엄청난 과제 앞에 우리가 직면했는데 이 갭을 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탁월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뭡니까? 탁월한 생각도 아니에요. 존재입니다. 존재. 김성수 쌤 페이스북에 이 출범식을 앞두고 이 카드뉴스 올린 겁니다. 우리 보장하자. 아프지 말고 성수대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과제와 우리의 역량의 한계를 넘는 그걸 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내가 끌어안고 내 인생을 거기에 쏟겠다 하는 그 존재가 있으면 탁월한 생각이 없어도 됩니다. 그 존재 속에서 탁월한 생각이 나와요. 탁월한 아이디어와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김성수 선생님이 올해까지 이제 하시고 내년에 이제 복직을 하십니다. 이제 본인 생각이죠. 뭐 또 더 훌륭한 또 다른 분이 자기 존재를 실어서 가담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김성수 선생님이 안 되겠는 걸 하면서 휴직을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수 선생님이 이 일을 내가 2년 동안 못 맞춰서 할 거냐에 대한 그 고민이 깊었을 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계기, 그것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집 지금 해모가지고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집을 좀 제발 팔게 해주시면 제가 이 일에 좀 참여하겠습니다. 그 뜻으로 알겠습니다 해서 다음 날 팔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 일들에 자기의 삶을 쏟아붓는 사람이 출연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뭐 김성수 선생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그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면 지금 우리의 그 빈칸을 메꾸는 이 심연을 메꾸는 수많은 전략과 아이디어는 무수하게 도출될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준비가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범할 거냐?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타고 온 나룻배를 불태우기 위함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돌아가자.
더 이상 돌아가지 말자. 다 불태우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범식을 하는 것이고 이 출범식을 통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집요한 반대에 우리는 돌아갈 길을 생각하지 않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전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출범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퇴로 없는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우리 내부적인 어떤 지금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손석희 씨가 언제나 뉴스룸 끝나고 나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언젠가는 이 대학 입학 보장제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태블릿 PC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